김용림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족, 특히 아들 남성진 씨와 남편 남희루 씨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에 대한 조용한 후회입니다. 1940년 3월 3일에 태어난 김용림은 전쟁과 빈곤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격동의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여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시청자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녀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6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여배우로서 그녀는 촬영장에서의 긴 하루부터 늦은 밤 극장 공연까지 집을 비운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가 집에 돌아와서 남성진이 자신도 모르게 자라난 것을 발견하는 날도 있었다. 한때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에 대한 순진한 질문을 던지던 소녀는 이제 부모와 마찬가지로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놓친 순간들, 즉 학교 공연이나 가족 저녁 식사는 그녀에게 오랫동안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좋은 어머니인지, 헌신적인 아내인지, 아니면 그들의 삶에서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인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슬픔은 화면에서 빛날 수 있도록 그녀와 함께 할 시간을 희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녀를 지지해준 남편 남이루를 생각하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슬픔은 가족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테랑 배우로서 김용림은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그녀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수백 가지 역할을 통해 그녀를 사랑했던 관객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헌신은 때로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결승선이 없는 경주를 하는 것처럼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 주름을 바라보며 이 모든 희생이 가치 있는 일인지 궁금해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그녀가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로 인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김용림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골짜기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61년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연기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녀의 첫 작품은 비록 작았지만 60년 이상 지속된 그녀의 경력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녀는 일련의 텔레비전 영화에 출연했지만 1985년에 실버그래스에서의 역할이 그녀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영화로 그녀는 AMB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198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할은 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연기를 통해 심오한 인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정표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김용림은 안방극장에서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사랑의 나크시부터 인생은 아름다워까지 많은 인기 TV 시리즈에 출연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도전이었으며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엄마부터 역경을 극복하는 강인한 여성까지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진 캐릭터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객이 그녀의 캐릭터가 실제 인물이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그녀는 가족의 붕괴로 큰 고통을 겪지만 결국 화해를 이루는 어머니 역을 맡았습니다. 감정적인 장면을 촬영하던 중 그녀는 대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 캐릭터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노력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엄마의 모습을요.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지 못한 영화도 있고 비평가들에게 과소평가를 받은 역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읽은 후 방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각 장면을 검토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고 자신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헌신은 때때로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빠, 제가 모실게요에서 긴 장면을 촬영한 후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승무원들에게 괜찮다고 잠깐 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3개의 용감한 형제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식에 대한 환각에 시달리는 노부인 역을 맡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객들은 나중에 그녀의 모든 표정과 몸짓에서 진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연기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코미디부터 드라마까지 다른 장르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녀는 왔다, 장보리에서 강인한 시어머니 역을 맡아 웃음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그녀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작지만 인상적인 역할을 맡아 나이가 재능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그녀에게 자신의 새로운 면을 탐구할 기회이지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업계의 압박에 직면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실패라도 흔적을 남긴다. 그녀가 큰 기대를 걸었던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때마다 앉아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끈기와 연기에 대한 사랑 덕분에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김용님이 항상 갈망하는 업적은 단순한 상이나 인정이 아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성취는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켜 웃음, 눈물, 성찰의 순간을 선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배우는 단순히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연결자이기도 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크든 작든 모든 역할은 그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작교 형제들에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 역할부터 안녕 나에서 친절한 할머니 역할까지 그녀는 항상 자신의 캐릭터를 생생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녀는 또한 예술계에서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노련한 여배우로서 그녀는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젊은 배우들과 공유하며 그들이 각 역할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배우가 그녀에게 울음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조언은 간단하지만 심오하며 많은 행위자들에게 지침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업적은 사회가 노인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녀는 Three Bold Siblings와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에서의 역할을 통해 나이가 열정과 재능에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청중에게 노인들도 여전히 들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와 소중히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인생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에서 나이가 들었지만 회복력이 강한 여성을 연기하며 나이가 어떻든 인생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김용림 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업적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녀는 항상 남성진과 남이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이자 아내가 되려고 노력한다.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남이루 옆에 앉아 그가 그날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비록 단순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녀는 남성진이 사랑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랐고 어머니가 일 때문에 가끔 집에 없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김용님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경력 초기에 유명 배우 나미루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열정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뒤 1965년에 결혼했고 그 이후로 함께 집을 꾸려왔습니다. 김용님에게 나미루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항상 그녀 뒤에 서서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녀를 지지해주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둘 다 바쁜 업무 일정 때문에 종종 떨어져 지냅니다. 김용님은 다른 도시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때도 있었고, 나미루는 자신의 프로젝트로 바빴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나미루가 항상 인내심과 사랑으로 자신을 지지해 준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런 지지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집에 돌아와 그가 혼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용님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슬퍼했던 점은 나미루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두려웠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휴일과 축하 행사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내버려 두고 촬영장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바로 그런 도전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85세의 나이에 함께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돌이켜보며 김용님은 남,